콰지직.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듯한 섬뜩한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다. 그것은 칠성이 내리친 낡은 도미 끝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다. 쩍쩍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린 논바닥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칠성은 흐릿해진 시야를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다. 땀방울이 눈가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타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내였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자결하는 태양은 마치 이 땅의 모든 수분을 앗아가기로 작정한 악귀처럼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칠성은 구미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물. 한 모금의 물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맹목적인 본능만이 그의 앙상한 팔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른 풀숲 사이에서 기이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칠성의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 한 점 없는 폭염 속에서 느껴진 이질적인 한기에 칠성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죽음보다 더 짙은 검은 그림자가 생명을 옥죄고 있는 광경을. 숲풀 그림자 아래 어른 팔뚝만한 살무사 한 마리가 첼리를 틀고 있었다. 놈의 비늘은 메마른 대지와 달리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렸고 세로로 찢어진 동공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끔찍한 아가리 앞에는 어른 주먹만 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뱀의 혀가 날름거릴 때마다 개구리의 뒷다리가 허공을 향해 처절하게 버둥거렸다. 이미 뱀의 독리가 개구리의 뒷다리 살점을 파고들기 직전이었다. 칠성은 숨을 멈췄다. 자연의 섭리라 하면 그만일 일이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산자가 죽은 자의 살을 취하는 것은 이 흉년의 땅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비극이 아니던가. 당장 칠성 자신의 논에 심어놓은 벼포기들도 물을 얻지 못해 누렇게 타들어가며 죽어가고 있었다. 남의 목숨을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개구리의 툭 튀어나온 눈망울이 칠성의 시선과 얽혔다.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살려달라고, 제발 이 끔찍한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칠성 자신이 들어있었다. 지독한 가뭄이라는 거대한 뱀 아가리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처자식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그 작은 미물에게 투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칠성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연민이었다. 이 메마른 세상이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는 무심한 하늘이,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한 사륙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이 요물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칠성은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퇴미를 내리찍었다. 쇳덩이가 땅을 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문이날은 정확히 뱀과 개구리 사이의 땅을 갈랐다. 살무사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화들짝 놀라 몸을 뒤틀었다. 놈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듯 훅훅거리는 소리를 내며 칠성을 향해 대가리를 치켜들었다. 독이 잔뜩 오른 눈빛이 칠성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매미를 다시 높이 치켜들며 놈의 머리통을 향해 내리찍을 기세를 보였다. 칠성의 기백에 눌린 살무사는 결국 분한 듯 꼬리를 감으며 숲을 깊은 곳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놈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릿한 냄새만이 남았다. 뱀이 사라지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청개구리는 풀썩 주저앉듯 배를 땅에 깔았다.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쪼그리고 앉아 개구리를 들여다보았다. 뒷다리 쪽에 뱀에게 물린 듯한 상처가 보였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닌 듯했다. 내 놈이나 나나 목숨줄 참 즐기구나. 이 가뭄통에 뱀밥이 되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으냐. 칠성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개구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칠성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껌벅껌벅 눈을 맞추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칠성을 바라보던 녀석은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그러나 꽤 힘차게 풀숲 반대편 칠성의 논두렁 쪽으로 폴짝폴짝 뛰어갔다. 칠성은 녀석이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놈의 등 뒤로 흐르는 초록빛 윤기가 마치 말라비틀어진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생명력처럼 느껴졌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허기와 갈증이 다시금 칠성을 덮쳤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창백한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푸르고 높았다. 올해로 벌써 3달째였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마을 어귀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개울과 바위들은 하얗게 말라버린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촌로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구슬하고 재를 올렸지만 야속한 태양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솟아올라 대지를 달구었다. 칠성의 노는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수답이었다.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그곳에 심어놓은 어린 모들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잎끝이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칠성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의 젖줄이자 생명줄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칠성의 입에서 탄식 섞인 원망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논두렁을 걸었다. 발에 채는 흙덩이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다. 저 멀리 아랫마을에서는 부자 최참판네 머슴들이 물길을 돌려 자기네 논에만 물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돈 없고 힘없는 소작농들은 그저 마른 침만 삼키며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칠성은 자신의 논 한가운데 멈춰 섰다. 쩍 갈라진 땅 틈새로 벼포기들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칠성 자신처럼.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말라비틀어진 벼이삭 하나를 쓰다듬었다. 까칠한 감촉이 손끝을 찔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미세한 물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칠성은 코를 킁킁거렸다. 헛것을 맡은 것인가? 아니다. 분명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었다. 그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청개구리가 사라졌던 방향이었다. 칠성은 홀린 듯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논두렁 끝자락, 바위 틈새에 자그마한 웅덩이가 하나 보였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고인 물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해 보였다. 놀랍게도 그 웅덩이 가장자리에는 아까 그 청개구리가 앉아 있었다. 녀석은 칠성이 다가오자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다. 칠성은 급히 웅덩이로 달려가 손으로 물을 떠보았다. 흙탕물이었지만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전율이 일었다. 물이다. 물이야. 칠성은 허겁지겁 흙탕물을 입으로 가져갔다. 모래가 씹히고 비릿했지만 타들어가던 목구멍을 적시는 그 한 모금은 감로수와 다름없었다. 몇 모금을 연거푸 들이킨 뒤에야 칠성은 정신을 차렸다. 겨우 두 손으로 몇 번 떠마실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 이것으로는 논을 적시기는커녕 벼 한 포기 살리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감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러나 칠성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 청개구리가 자신이 살려준 그 작은 미물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만 같았다. 비록 논을 살릴 물은 아니었지만 당장 목말라 죽어가던 자신의 목숨은 건진 셈이었다. 그래, 네가 은혜를 갚은 게로구나. 칠성은 물이 사라진 웅덩이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니 제 나름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왔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메마른 들판을 피처럼 적셨다. 칠성은 메밀을 어깨에 걸어매고 집으로 향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가장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아까보다 조금 더 맑아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살인문 앞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다.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잠들어 있었다. 아내의 얼굴 역시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헬쓱했다. 여보, 오셨어요? 물은 좀 찾으셨나요?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칠성은 차마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미안하오. 오늘도 허탕을 쳤소. 윗물길은 최참판댁에서 다 막아버렸고 산골짜기 샘물도 죄다 말라버렸더구먼. 아내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고개를 떨구었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비가 올 날도 있겠지요. 들어와서 식은 밥이라도 드세요. 그녀의 담담한 위로가 칠성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다. 칠성은 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벗었다. 발바닥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별들은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칠성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열어놓은 방문 틈으로
후끈한 열기가 밀려 들어왔다. 뒤척이던 칠성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개굴, 개굴. 아주 작고 미약한 소리였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했다. 그것은 집 뒤편 논두렁 쪽에서 들려오는 청개구리의 울음소리였다. 낮에 보았던 그 녀석일까? 칠성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보통 청개구리는 비가 올 때나 온다고 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달빛은 대지를 비웃듯 밝기만 했다. 비라도 오라고 우는 것인가? 칠성은 녀석의 울음소리가 마치 기우제를 지내는 제관의 주문처럼 들렸다. 그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칠성의 가슴 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생명을 위협받는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하늘을 향한 처절한 호소였다. 칠성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 작은 미물의 정성을 봐서라도 부디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칠성은 알지 못했다. 오늘 그가 베푼 작은 자비가, 그리고 밤새 들려오는 저 청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기적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내일이면 더욱 가혹한 시련이,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횡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칠성의 집 주위를 맴도는 바람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그것은 희망의 여명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동쪽 하늘에서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은 마치 밤새 굶주린 맹수처럼 입을 벌리고 대지를 삼킬 듯 덤벼들었다. 칠성은 외탄 눈으로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머리가 윙윙거리고 발밑이 솜을 밟은 듯 허전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물항아리는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거미줄만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빈 솥을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쌀독을 벅벅 긁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짧고 허무하게 끝났다. 칠성은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빈손으로 돌아온 가장이 할 수 있는 위로란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살인문을 나섰다. 마을 어귀의 풍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길가에 늘어진 버드나무는 잎이 다 타버려 앙상한 가지만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기운 없는 노인들이 송장처럼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어디선가 물 좀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가 없었다. 제 목구멍 적실침조차 말라버린 마당에 남을 동정할 여유 따위는 사치였다. 칠성의 발걸음은 저절로 아랫마을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고을의 만석군 최부자의 대저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저택 뒤편으로는 마을의 젖줄인 개울물을 독차지하여 만든 거대한 저수지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마을의 다른 논들이 쩍쩍 갈라져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달리 최부자의 논은 푸른 물이 찰랑거리고 벼 포기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물길을 막아 제 논에만 물을 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논두렁을 지키고 선 건장한 머슴들은 몽둥이를 들고 서슬퍼런 눈으로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다. 칠성은 타들어가는 목을 부여잡고 저수지 둑방길로 올라갔다. 그곳 정자에는 최부자가 비단 옷을 걸치고 앉아 얼음을 띄운 수박 화채를 즐기고 있었다. 붉은 수박 속살을 베어 무는 그의 입가로 붉은 과즙이 흘러내렸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누군가는 물 한 모금이 없어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물이 넘쳐나 유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정자 아래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당장 처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나으리. 최부자 나으리. 소인 칠성이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최부자는 부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귀찮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웬 거지 놈이냐. 내 집 앞마당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최부자의 호통에 옆에 있던 머슴이 다가와 칠성의 어깨를 걷어찼다. 칠성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기어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윗논의 물기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주시면 됩니다. 제 논의 모가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처자식이 굶어 죽을 판입니다. 내년에 수확하면 그 은혜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요. 제발.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싹싹 비볐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먹다 남은 수박 껍질을 칠성의 머리 위로 툭 던졌다. 끈적한 과즙이 칠성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복의 칠성이, 자네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물이 곧 돈이고 쌀이야. 내 논에 댈 물도 부족한 판에 내 놈 논에 댈 물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 은혜? 쥐뿔도 없는 내 놈이 무슨 수로 은혜를 갚아? 내 놈의 그 알량한 목숨으로? 최 부자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 머슴들이 낄낄거렸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 최 부자가 생각났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어제 자네가 살무사한테 잡아먹히던 개구리를 살려줬다면서? 지나가던 내 종놈이 봤다고 하더군. 깨깨깨깨깨깨.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미물 따위를 동정해? 그렇게 착해 빠져서야 이 험한 세상 어찌 살겠나. 차라리 그 개구리한테 가서 물 좀 달라고 빌어보지 그래? 혹시 아나? 놈이 용왕님 아들이라 비라도 뿌려줄지. 최 부자의 말에 칠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제의 그 일이 벌써 소문이 난 것인가? 자신의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썩 꺼져라.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몽둥이찜을 해줄 테니. 최 부자의 호통과 함께 머슴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질질 끌고 나갔다. 저수지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칠성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쓰라렸다. 저 멀리 정자 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맴돌며 그를 난도질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세상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기세였다. 논두렁의 벼들은 어제보다 더 누렇게 변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마치 패배한 병사들처럼 칠성은 자신의 논앞에 멈춰섰다. 쩍 갈라진 땅 틈새가 마치 자신의 찢어진 가슴 같았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마른 흙을 한 줌 쥐었다. 바스락거리며 부서지는 흙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내가 미친놈이지. 칠성은 자조 섞인 중얼거림을 토해냈다. 어제 그 뱀을 잡았어야 했다. 개구리를 살려줄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 껍질을 벗기고 고아내어 아내에게 먹였어야 했다. 아니면 개구리라도 잡아서 구워 먹었어야 했다. 주제넘은 동정심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착한 마음씨가 밥을 먹여주나 물을 주나. 최 부자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멍청한 위선자일 뿐이었다. 가족은 굶어 죽어가는데 짐승 따위나 살려준 어리석은 가장.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칠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왜 저 악한 자들의 논에는 물이 넘치고 죄 없는 우리네 논은 이리도 메말라야 합니까? 하늘이 있다면 대답 좀 해보시오. 집에 들어서자 적막감이 감돌았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아이를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아니, 기절한 것인지도 몰랐다.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젖을 찾을 힘조차 없어 보였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독을 기울여 보았지만 마지막 한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와 뒤뜰 우물가로 갔다. 두레박을 던져보았지만 텅 빈 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절망이었다. 완벽한 절망. 칠성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최 부자의 곡간을 털어오면 되지 않을까? 흉흉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배고픔과 갈증은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긁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개굴, 개굴.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한 소리였다. 칠성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 빌어먹을 놈! 그만 닥치지 못해. 칠성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돌멩이는 풀숲 어딘가에 떨어졌고 잠시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이내 다시 소리가 이어졌다. 개굴, 개굴. 마치 칠성을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칠성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소리가 나는 곳을 노려보았다. 최 부자의 조롱이 다시금 귓가에 울렸다. 개구리한테 가서 물 좀 달라고 빌어보지 그래?
칠성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미친 척하고 빌어나보자. 어차피 사람은 안 도와주니. 짐승한테라도 빌어보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뜰 논두렁으로 나갔다. 어제 그 웅덩이, 이제는 완전히 말라버렸을 그곳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청개구리가 앉아 있었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어제 그 녀석 옆에 또 한 마리,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마리, 수십 마리의 청개구리들이 때를 지어 말라붙은 웅덩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칠성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칠성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울어댔다. 개굴, 개굴, 개굴. 그 소리는 합창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질서정연한 울음소리였다. 칠성은 그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평범한 개구리 떼가 아니었다. 놈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칠성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칠성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아니면 무언가를 약속하려는 듯 했다. 칠성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그것은 공포였을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였을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커지고 격렬해져 갔다. 마을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투덜거렸지만 칠성에게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군대의 북소리 같기도 했고 하늘을 찢으려는 절규 같기도 했다. 칠성은 논두렁에 주저앉아 그 소리의 파도 속에 몸을 맡겼다. 그래, 맘껏 울어라. 내 대신 울어다오. 이 억울하고 원통한 세상을 향해 내 놈들이라도 실컷 울어다오. 칠성은 목 놓아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개구리들의 울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밤바람이 불어왔다. 여전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칠성은 느낄 수 있었다. 개구리 떼가 모여있는 그 웅덩이 주변에서만 미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분명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최부자의 탐욕이 드리운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아주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이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칠성은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수만 마리의 개구리가 우는 듯한 환청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일은 분명 오늘과는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과 함께 칠성의 논 위로 별빛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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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다. 아니, 깊은 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삽시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칠성의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그것은 단순히 개구리 몇 마리가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아니 수만 마리의 개구리가 목청에 터져라 질러대는 비명과도 같은 함성이었다. 칠성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고막을 찢을 듯한 소음에 머리가 징징 울렸다. 옆에 누워있던 아내도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산이 무너지기라도 한 건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선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함 그 자체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집 뒤편, 논두렁과 마당 가득히 푸르스름한 불빛들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도깨비 불이 아니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수만 마리, 청개구리들의 젖은 등껍질이었다. 놈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칠성의 논을 중심으로 빽빽하게 모여 앉아 하늘을 향해 울어대고 있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처마 밑 돛돌 위에도, 심지어 말라 비틀어진 감나무 가지 위에도 개구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놈들의 울음소리는 하나로 합쳐져 땅을 울리고 대기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어젖히겠다는 결연한 의지처럼 들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괴란 말인가?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 끝을 붙잡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이게 무슨 난리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칠성이네 집 쪽에서 나는 소리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쪽으로 몰려들다가
마당을 가득 메운 개구리 떼를 보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맙소사. 저게 다 뭐야? 개구리 귀신이 붙었나? 불길하다, 불길해. 흉년의 궤변까지 겹쳤으니 큰일이 닥칠 징조가 아닌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지만 감히 그 개구리 떼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는 못했다. 개구리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만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칠성의 논바닥 한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은 며칠 전 칠성이 뱀을 쫓아내고 개구리를 구해주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때 칠성은 기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더위에 지쳐 땀을 흘리고 있었고 밤 공기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후텁지근했다. 그러나 칠성의 집 울타리 안, 정확히는 개구리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만큼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나 느낄 법한 차갑고 습한 기운이었다. 칠성은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섰다. 발밑에서 개구리들이 길을 터주듯 스르르 옆으로 비켜났다. 칠성은 자신의 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쩍쩍 갈라져 있던 논바닥 틈새마다 개구리들이 채워져 있었다. 칠성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 칠성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맑았던 밤하늘, 별들이 총총하던 그 하늘의 한복판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방팔방 어디에도 구름 한 점 없건만 오직 칠성의 논, 바로 위하늘에만 검은 묵을 풀어놓은 듯한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고 있었다. 그 구름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몸부림치듯 꿈틀거리며 덩치를 키워나갔다. 다른 곳은 달이 훤히 비추는데 칠성의 논 위만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맹렬한 기세로 회전하는 구름 속에서 희미한 번개가 번쩍였다. 우르릉, 쾅.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바로 머리 위에서 낮게 깔리는 대지를 짓누르는 묵직한 진동이었다. 바람이다. 바람이 불어. 칠성은 두 팔을 벌렸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의 땀에 젖은 옷자락을 휘감았다. 그것은 뜨거운 열풍이 아닌 물기를 가득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었다. 흙먼지 냄새 대신 비릿한 물내음과 싱그러운 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칠성은 전율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혹은 무언가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칠성은 발밑에 개구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미물들이 목숨을 걸고 하늘을 부르고 있었다. 제 몸의 수분을 다 짜내어 하늘의 물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칠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베푼 것은 고작 뱀을 쫓아낸 작은 손짓 하나였는데 이 미물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었다. 이놈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이러다 너희가 다 죽는다. 내 논 따위가 뭐라고, 내 목숨 따위가 뭐라고 이러느냐. 칠성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그러나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이제 그 소리는 울음이 아니라 주문이었다. 하늘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였다.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낮게 내려앉았다. 칠성의 집 주변을 감싼 냉기는 더욱 강해져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추워. 왜 갑자기 이렇게 춥지? 저기 좀 봐. 칠성이네. 논 위에만 구름이 있어. 사람들은 경악하며 하늘을 가리켰다. 최부자네 집 머슴들도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가 이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칠성은 무릎을 꿇었다. 이 거대한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외감을 표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용왕님이시여, 저 미물들의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이 못난 칠성이 놈은 굶어 죽어도 좋으나 제 목숨을 구해준 저 의로운 짐승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마시옵소서. 칠성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이마가 거친 흙바닥에 지시겨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간절함 뿐이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딱 멈췄다. 수만 마리의 개구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갑작스러운 정적. 그 침묵은 소음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고요 속에서 칠성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의 소용돌이가 정점에 달해 있었다. 구름의 중심부가 붉게 타오르는 듯 하더니 눈부신 섬광이 밤하늘을 갈랐다.
번쩍, 콰아아앙, 귀가 먹을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대지가 요동쳤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칠성도 움찔하며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칠성의 콧잔등에 차가운 액체가 떨어졌다. 툭!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코를 만졌다. 물이었다. 땀이 아닌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었다. 툭! 투둑! 툭!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마른 땅바닥에 짙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비다. 칠성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늘이 뚫린 듯 먹구름의 중심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쏴! 그것은 빗줄기가 아니었다. 폭포수였다. 칠성의 논 위로만, 정확히 그가 서 있는 그 좁은 공간 위로만 집중적으로 물벼락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칠성의 옷이 흠뻑 젖었다. 메말라 비명 지르던 논바닥이 빗물을 받아들이며 쿵쿵 소리를 냈다. 칠성은 빗물 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가 온다. 비가 와.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춤을 추듯 팔을 휘저었다. 논두렁에 있던 아내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칠성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여보,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았어요. 흑흑. 하지만 기이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칠성의 집 울타리 밖, 구경꾼들이 서 있는 곳은 여전히 마른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오직 칠성의 논, 약 300평 남짓한 그 땅 위에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쳐진 것처럼 빗줄기는 칠성의 논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든 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바로 코앞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옷은 젖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촌로 하나가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하늘이 곡식을 내리는 거야. 신령님이 돕는 게야.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굵어지고 거세졌다. 칠성의 논바닥에 금세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칠성은 개구리들을 보았다. 녀석들은 빗속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놈들은 마치 목욕재개를 하듯 경건하게 앉아 있었다. 칠성은 그 중에서 유난히 크고 등 빛깔이 고운 청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며칠 전 자신이 구해주었던 바로 그 녀석임이 틀림없었다. 녀석은 빗물이 넘실거리는 물 위를 유유히 헤엄쳐 칠성의 발치로 다가왔다. 칠성은 허리를 숙여 녀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칠성의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개구리는 칠성을 빤히 바라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다. 그리고 힘차게 울었다. 개굴,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침묵하던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다시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였고 부활의 노래였다. 칠성은 아내를 꼭 껴안고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비는 쉽게 그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늘이 맺힌 한을 다 풀어내려는 듯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칠성의 노는 출렁이는 물결로 가득 차올랐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부자의 사색이 된 얼굴이 횃불빛에 희미하게 비쳤다. 쏴아아아, 쏴아아.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으나 칠성의 논 위에는 여전히 칠흑 같은 먹구름이 엘리를 틀고 앉아 세상의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칠성의 논 경계선을 따라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라도 세워진 듯 빗물은 단 한 방울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논 안쪽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홍수터였으나 불과 한 걸음 밖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메마른 사막이었다. 칠성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빗속에 서 있었다. 온몸이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그의 두 눈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배지를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물꼬를 조절했다. 넘치는 물이 아까워 아랫논으로 흘려보내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물길을 트는 족족 흙이 무너져 내리거나 개구리 떼가 몰려와 구멍을 막아버렸다. 마치 하늘이 이 물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엄명하는 듯했다. 칠성은 그 뜻을 받아들여 자신의 논을 가득 채우는 생명수에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의 아내 역시 쏟아지는 빗물을 받아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쌀독은 비었어도 마음만은 천석군 부자보다 넉넉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관아의 이방과 사령들까지 구경을 왔다. 그들은 칠성의 논 주변을 빙 둘러싸고 서서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조화가 있나? 용왕님이 칠성이를 양아들 삼으셨나 보네. 사람들은 경외감에 젖어 수군거렸다. 개울과 버드나무 아래에는 구판이 벌어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칠성의 논에서 튀어나오는 빗방울이라도 맞으려 손을 뻗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물방울조차 경계를 넘는 순간 증발해버리는 듯했다. 철저한 차단, 그리고 완벽한 편애였다. 칠성의 논에 심어진 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누렇게 떴던 잎사귀는 짙은 초록빛으로 되살아났고 비쩍 말랐던 줄기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들이 빗소리에 맞춰 환호성을 지르는 듯했다. 반면 구경꾼들의 등 뒤로 펼쳐진 다른 논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바싹바싹 타들어가며 칠성의 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것은 잔인하리만치 선명한 천벌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부자였다. 그는 자신의 앞마당 정자에 앉아 부채가 부러질 정도로 거세게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다. 저 멀리 칠성의 논 위에만 걸려있는 검은 구름 기둥이 그의 눈을 찔러오는 가시 같았다. 자신의 광활한 논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벼들이 말라 비틀어지는데 감히 제집 머슴만도 못한 소장농 놈의 코딱지만 한 논에는 물이 넘쳐나다니 최 부자는 우라통이 터져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에이, 재수없는 놈. 분명 요사스러운 술법을 쓴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해괴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최 부자는 술상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비를 저 천한 놈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다. 탐욕의 눈이 먼 최 부자의 눈에는 칠성의 행운이 자신의 것을 도둑질해 간 것처럼 보였다. 마당쇠야, 돌쇠야, 당장 쟁기와 삽을 챙겨라. 최 부자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머슴들을 집합시켰다. 10수명의 장정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마당에 섰다. 최 부자는 핏발선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저 칠성이 놈의 논두렁을 터라. 하늘이 안 주면 뺏어오기라도 해야지. 저놈의 논의 고인물을 내 논으로 끌어오란 말이다. 당장! 머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저했다. 아무리 상전의 명이라지만 저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천벌을 받을 것만 같았다. 뭐하고 서 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오늘 내로 물기를 못 트면 내 놈들 뼈다귀를 추려낼 줄 알아라. 최 부자가 채찍을 휘두르며 위협하자 머슴들은 어쩔 수 없이 칠성의 논으로 향했다. 최 부자 역시 뒷짐을 지고 씩씩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행렬이 칠성의 논 근처에 다다르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칠성은 빗속에서 묵묵히 피를 뽑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고 허리를 펴보니 최 부자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최 부자의 모습은 일그러져 보였다. 내 이놈 칠성아, 내 놈이 무슨 요술을 부려 내 몫의 빚까지 다 가로챈 것이냐. 최 부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다. 칠성은 내미를 지팡이 삼아 비스듬히 섰다. 예전 같았으면 넙죽 엎드려 빌었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나으리, 이 비는 제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 내리신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 태도가 최 부자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이 건방진 놈, 어디서 훈계질이야. 얘들아, 뭣들 하느냐. 당장 저 논두렁을 허물고 물기를 내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머슴들이 칠성의 논둑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삼날이 논둑 흙에 닿기도 전에 머슴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으악! 저게 뭐야? 뱀이다. 뱀떼가 나타났다. 논둑 풀숲 사이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뱀들이 헤베거리며 머리를 치켜들고 나타난 것이었다. 독사, 구렁이, 꽃뱀 할 것 없이 온갖 뱀들이 칠성의 논을 에워싸고 엠리를 틀었다. 놈들은 칠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위무사처럼 밖을 향해 입을 벌리고 위협했다. 머슴들은 혼비백산하여 삽을 내동댕이 치고 도망쳤다. 최 부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 요물 같은 놈, 뱀까지 부리는 게냐?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칠성을 가리켰다. 칠성 또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 자신이 쫓아냈던 그 살무사가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칠성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칠성은 깨달았다. 자신이 살려준 것은 개구리였지만 그 자비의 마음이 뱀에게도 닿았던 것인가? 아니면 개구리를 잡아먹지 못하게 한 대신 자신의 논을 지키게 함으로써 뱀 또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십시오. 칠성이 일갈했다.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려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때 하늘이 번쩍이며 굵은 번개줄기가 최 부자의 발치 바로 앞에 내리꽂혔다. 콱광! 흙이 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최 부자는 아이고, 나 죽네. 소리치며 엉덩방아를 부쉈다.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채통은 땅에 떨어졌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평소 최 부자의 서슬에 눌력이 한 번 못 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늘이 내린 징벌 앞에서는 그 권세도 우스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머슴의 부축을 받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도망가는 그의 등 뒤로 개구리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조롱하듯 쏟아졌다. 개굴, 개굴, 개굴.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었다. 사흘째 되는 밤, 비는 절정에 달했다. 빗줄기는 굵기를 더해 마치 하늘에서 동아밧줄이 내려오는 것만 같았다. 칠성은 논두렁 원두막에 앉아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논은 이제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민 벼들은 춤을 추듯 일렁였고 그 사이사이로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헤엄치며 즐거워했다. 칠성은 피곤함도 잊은 채 그 평화로운 풍경에 취해 있었다. 문득 빗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렸다. 쩍, 쩍, 쿠르릉. 그것은 칠성의 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최 부자네 저수지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날이 밝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최 부자가 욕심을 부려 억지로 물을 가둬두었던 저수지, 둑이 터진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극심한 가뭄과 열기를 이기지 못한 저수지 바닥이 쩍 갈라지며 집안이 내려앉아버린 것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썩은 물조차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고 최 부자의 논은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인위적으로 물을 독점하려던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드디어 약속된 사흘 밤낮이 지났다. 새벽닭이 울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다. 칠성의 논 위에만 머물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에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비가 그치자 칠성은 조심스럽게 논으로 내려갔다. 발목까지 찰랑거리는 맑은 물, 그 속에 비친 파란 하늘, 그리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선 싱싱한 벼들. 그것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었다. 황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결정체였다. 칠성의 논은 주변의 황량한 회색 들판 가운데서 홀로 눈부신 에메랄드빛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극명한 색채의 대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논을 보며 합장 배례를 올렸다. 부처님이 다녀가셨네. 다녀가셨어. 칠성은 논 한가운데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다. 그의 젖은 옷이 햇살에 마르며 하얀 김을 피워 올렸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선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 듯 신비로웠다. 그때 논두렁 풀숲에서 낯익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올라 칠성의 젖은 집신 위에 앉았다. 녀석의 등은 비를 맞아 더욱 선명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칠성은 허리를 굽혀
녀석과 눈을 맞추었다. 녀석은 개굴하고 짧게 울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녀석은 가볍게 몸을 돌려 풀숲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수만 마리의 개구리 떼가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칠성의 논을 떠나 인근의 야산으로 계곡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마치 하늘 군대가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하는 듯한 장엄한 행렬이었다. 칠성은 그 뒷모습을 보며 깊이 고개 숙여 절을 했다. 고맙다. 부디 잘 가거라. 내 평생 너희의 은혜를 잊지 않으마. 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바람에는 이제 습기가 머금어져 있었다. 칠성의 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메마른 대지에 조금씩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칠성의 기적은 칠성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온 마을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무너져 내린 저수지 둑방에 주저앉아 망연자실에 있는 최부자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신의 말라 비틀어진 논을 바라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곡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된 현장이었다. 칠성은 묵묵히 자신의 논을 둘러보았다. 벼이삭 하나하나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가을이 오면 이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이게 될 것이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하늘이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는 다시 패기를 집어들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어느덧 들판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유난히도 혹독했던 그해 여름의 폭염이 남긴 상처는 깊고도 참혹했다. 고을 전체가 마치 불에 그슬린 듯 회색빛으로 변해버렸고 대부분의 논밭은 수확할 나락 하나 없이 텅 빈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낙엽처럼 바싹 마른 얼굴로 마을 어귀를 배회하거나 초근목 피로 연명하며 다가올 겨울을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처참한 풍경 한가운데 마치 신선의 세상에서나 볼 법한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칠성의 논. 오직 그곳만이 눈이 시리도록 찬란한 황금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의 잿빛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황금 들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트게 만들 정도였다. 벼 이삭들은 어찌나 실하게 여물었는지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라나 무거워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르락 사르락 하며 벼잎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금화가 쏟아지는 소리처럼 맑고 고왔다. 칠성은 낫을 들고 논두렁에 섰다. 감격에 겨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히 농사가 잘된 수준이 아니었다. 평년작의 3배, 아니 5배는 좋게 되어 보였다. 벼 알갱이 하나하나가 마치 옥구슬처럼 굵고 윤기가 흘렀다.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칠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여보, 이제 그만 우시고 어서 배워야지요. 해가 짧아졌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재촉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다. 칠성과 아내는 낫을 들고 황금 물결 속으로 들어갔다. 썩둑 썩둑. 낫질 한 번에 한 웅큼씩 묵직한 벼 포기가 베어졌다. 그 손맛이 어찌나 짜릿한지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다. 칠성이 벼를 베어 넘기면 아내는 그것을 단으로 묶어 세웠다. 금세 논바닥에는 뱃단들이 탑처럼 쌓여갔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 나왔다. 그들은 칠성의 논두렁에 둘러서서 부러움과 경외가 섞인 눈빛으로 수확 장면을 지켜보았다. 개중에는 침을 꼴깍 삼키는 아이들도 있었고 멍하니 넋을 놓고 바라보는 노인들도 있었다. 칠성은 땀을 닦으며 허리를 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토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앙상한 몰골이 가슴을 찔렀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시오들, 거기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이리 와서 일손 좀 거들어 주시오. 혼자 하려니 힘에 부쳐서 칠성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우리가 도와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나? 칠성이 호탕하게 웃으며 다시 소리쳤다. 당연하지요. 오늘 수확한 쌀은 우리 식구 먹을 것과
내년 농사에 쓸 씨나락만 남기고 모두 마을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와서 거들어 주시오.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단비와도 같았다. 뭐라고? 쌀을 나눠준다고? 정말인가? 칠성이 자네 제정신인가?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지만 칠성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쌀이 어찌 제 힘으로 얻은 것이겠습니까? 하늘이, 그리고 저 개구리들이 우리 마을 모두 살라고 내려준 것입니다. 저 혼자 독차지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논으로 뛰어들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낫을 빌려오고 지게를 지고 달려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마을에 순식간에 활기가 돌았다. 노동요가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어났다. 칠성의 노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살리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고가는 텅 비었고 머슴들은 품삯을 못 받자 하나둘 도망쳐버렸다. 넓은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고 기와지붕 위에는 까마귀 떼만 불길하게 울어댔다. 최 부자는 다 찌그러진 갓을 쓰고 사랑방 문틈으로 칠성의 논 쪽을 훔쳐보고 있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그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저 건방진 놈들이 내 쌀을, 내 물을 훔쳐다가 잔치를 벌이는구나. 최 부자는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신세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최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방문을 걸어 잠갔으나 포졸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최가놈아, 내 놈이 흉년 구휼미를 빼돌리고 관계수로를 불법으로 막아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상소가 올라갔다. 암행어사 출두시다. 포졸들이 최 부자를 또함했다. 최 부자는 아이고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하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개 끌려가듯 관아로 끌려갔다. 그가 끌려가는 길가에는 칠성의 논에서 배불리 쌀밥을 얻어먹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 서 있었다. 그들은 최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천벌을 받은 게지. 그러게 평소에 덕을 좀 쌓지.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최 부자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수확이 끝난 칠성의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칠성은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한 집당 2가마니씩 굶주린 배를 채우고도 남을 넉넉한 양이었다.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받아들고 칠성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칠성이, 자네가 우릴 살렸어. 자네가 우리 마을의 은인이야.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다 개구리 덕분이지요. 개구리한테 고마워하십시오.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쌀밥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했다. 칠성은 마당 평상에 앉아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에 넣었다. 달았다. 꿀보다 더 달고 고소했다. 그것은 단순한 밥맛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인생의 참맛이었다. 아내는 옆에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잘 먹은 덕분인지 젖이 넉넉하게 돌았다. 아이의 볼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 발그레했다. 칠성은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사위가 고요해졌을 때였다. 칠성은 잠시 바람을 쐬러 텅 빈 논으로 나갔다. 베어진 답단 그루터기들 사이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칠성은 논두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허허, 참으로 긴 여름이었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발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칠성이 시선을 내리니 놀랍게도 그곳에 그 청개구리가 앉아 있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산으로 돌아갔는데 녀석만 홀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녀석은 칠성을 올려다보며 눈을 껌벅였다. 달빛을 받은 녀석의 눈망울이 보석처럼 빛났다. 아직 안 갔느냐?
내게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남은 게냐? 칠성이 다정하게 물었다. 개구리는 대답 대신 폴짝 뛰어 칠성의 무릎 위에 앉았다. 차갑고 보드라운 감촉이 전해져 왔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으로 녀석의 등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도,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게다. 내 은혜는 내 자자손손 대대로 전하마. 칠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개구리는 개구라고 짧고 명료하게 답했다. 그러고는 칠성의 무릎에서 내려와 논두렁을 넘어 어둠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져갔다. 칠성은 녀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떠나가는 신령님을 배웅하듯이 세월이 흘렀다. 그 후로도 칠성의 노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칠성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했고 마을에 다리를 놓고 서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를 개구리 부자 혹은 의인 칠성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반면 최 부자는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객사하고 말았다. 그의 집터는 흉가로 변해 잡초만 무성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으며 욕심의 최후를 경계했다. 칠성은 나이가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매년 여름이면 논두렁에 나가 앉아있곤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젊은 날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적 같은 인연을 회상했다. 그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말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세상에 하찮은 목숨이란 없단다. 미물이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제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마음을 나쁘게 쓰면 하늘이 버리는 법이다. 착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그것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칠성의 집 뒤편, 개구리 논이라 불리는 그곳에서는 오늘도 청개구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의 노래였고 욕심 없는 자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영원한 축복의 찬가였다.